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왔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혜승, 올해 86살의 심장내과 전문의입니다. 제 이름 앞에 붙는 여러 직함이 있었지만 결국 제게 남은 단 하나의 이름은 환자의 곁을 지킨 의사였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보낸 시간이 어느덧 반세기를 훌쩍 넘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가슴 속 시계 소리를 들으며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약은 위급할 때 우리를 붙잡아주는 고마운 안전벨트이지만 결국 우리 몸의 혈관을 살리고 생명의 길을 넓히는 진짜 힘은 약이 아니라 생활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시절에 저는 더 좋은 약, 더 새로운 시술을 쫓는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저는 아침에 걷는 한 걸음의 위대함과 저녁 식탁 위, 나물 한 접시의 소중함을 더 깊이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평생을 바쳐 얻은 이 깨달음을 이제 막 건강이 염려되기 시작한 60대 이후의 분들도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어려운 의학 용어는 모두 내려놓고 쉬운 말로 한 걸음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듯 딸의 눈을 보듯 다정하게 이야기해 드릴 테니 겁먹지 말고 편안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날들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데 작은 등불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동행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포근한 안방의 의자인가요? 저녁을 준비하는 주방인가요? 혹은 잠시 쉬어가는 산책길 벤치인가요? 1장. 왜 혈관이 망가지면 온몸이 지치는가? 여러분, 우리 몸의 혈관을 아주 커다랗고 긴 수도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장이라는 펌프가 힘차게 피를 밀어내면 이 수도관을 타고 맑은 물이 우리 몸 구석구석, 손끝 발끝까지 전달됩니다. 장기들은 이 맑은 물을 받아먹고 웃음을 짓고 우리는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수도관 안쪽 벽에 상처가 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흠집에 불과하지만 그 상처 위로 기름때나 설탕 찌꺼기 같은 것들이 자꾸만 들러붙습니다. 마치 오래된 하수구에 이물질이 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10년, 20년 세월이 흐르면 길은 점점 좁아집니다. 좁은 길로 같은 양의 물을 보내려니 펌프는 예전보다 훨씬 더 힘을 줘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압력이 올라가는, 즉 고혈압의 원리입니다. 심장과 콩팥은 밤낮 없이 과로에 시달리게 되지요. 혹시 눈이 침침하고 발끝이 저릿저릿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건 바로 눈이나 콩팥, 발끝처럼 아주 가느다란 미세혈관들이 먼저 지쳐서 보내는 비명 같은 신호입니다. 거기에다 당뇨까지 있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피가 설탕물처럼 끈적끈적해져서 상처 난 혈관벽에 훨씬 더 잘 들러붙게 되니까요. 결국에는 심장으로 가는 길이나 뇌로 향하는 큰 길에서도 사고가 터지고 맙니다. 갑자기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오거나 혀가 굳은 것처럼 말이 꼬이는 증상은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등입니다. 하지만 너무 절망하지는 마십시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낡은 수도관 전체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우리 몸의 혈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혈관의 탄력은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저와 함께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저녁에 잠들기 전 한 번 혈압을 재고 수첩에 꾹꾹 눌러 적어보세요. 막연한 두려움은 숫자를 마주할 때 힘을 잃고 기록하는 습관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할 겁니다. 그렇게 혈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혈관을 위해 몸을 움직여줄 차례입니다. 먹는 것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깨끗한 길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장에서는 밥상 위에서 혈관의 길을 넓히는 가장 확실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장. 먹는 것만 정리해도 길이 넓어진다.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기로 마음먹었다면 가장 먼저 들여다봐야 할 곳은 바로 우리의 밥상입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혈관은 기름때가 끼는 하수구가 될 수도 있고 맑은 물이 흐르는 청정 계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는 음식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등 푸른 생선, 이를테면 고등어나 정어리 같은 것들에는 오메가3이라는 좋은 기름이 풍부합니다. 이 기름은 끈적해진 피를 부드럽게 만들어 혈관벽을 보호해 주지요. 그리고 통곡물이나 귀리, 현미를 드실 때 느껴지는 그 끈적한 섬유질을 기억하십시오. 그 섬유질이 바로 우리 몸속의 나쁜 기름들을 자석처럼 착 달라붙어 몸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고마운 청소부입니다. 색색의 채소와 베리류는 혈관벽을 부드럽게 닦아주는 수세미와 같습니다. 특히 사과와 비트, 당근이나 양배추를 함께 갈아서 건더기까지 전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즙만 짜서 마시면 가장 중요한 섬유질을 모두 버리는 셈이니 효과가 절반으로 뚝 떨어지고 맙니다. 혹시 매일 아침 무엇을 먹을지 고민이신가요? 그렇다면 아침 식탁을 현미와 귀리를 섞은 밥 반 공기에 삶은 달걀 하나, 그리고 제철 나물 한 줌으로 바꿔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오전 혈당은 아주 착하게 유지될 겁니다. 반대로 멀리해야 할 음식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얀 밀가루로 만든 빵이나 국수, 그리고 설탕이 듬뿍 들어간 달달한 음료는 혈관 속을 끈적한 설탕 시럽으로 만드는 주범입니다. 짠맛은 또 어떻습니까? 짠 음식은 우리 몸에 물을 붙잡아 두어 혈압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국이나 찌개를 드실 때는 국물을 반만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술은 딱 한 잔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상을 넘어가면 혈압과 중성지방 수치가 약속이나 한 듯 쑥 올라갑니다. 장을 보러 가실 때는 색깔이 화려한 채소부터 카트에 담고 과자 코너는 가장 마지막에, 그것도 아주 잠깐만 들르겠다고 스스로와 약속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모여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되돌리게 될 겁니다. 이렇게 밥상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은 놀라운 변화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런 교과서 같은 이야기보다 한 사람의 진솔한 경험이 더 큰 울림을 줄 때가 있지요. 제가 만났던 한 환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3장. 환자 이야기. 김호철님, 흐릿한 별이 다시 반짝입니다. 제가 만났던 환자 중에 김호철님이라는 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62살의 나이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시던 분이었지요. 호철님은 늘 나는 괜찮다고 말버릇처럼 이야기했습니다. 해마다 받는 검진에서 늘 정상 근처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가게 메뉴판에 글씨가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만 올라도 종아리가 터질 것처럼 당기고 아팠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병원에 오셨을 때 호철님의 수축기 혈압은 150을 훌쩍 넘었고 공복혈당도 경계선을 아슬아슬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안저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눈 속의 미세혈관을 들여다보는 검사인데 아니나 다를까 망막의 가느다란 혈관 몇 군데에서 작은 출혈이 보였습니다. 호철님은 잔뜩 겁을 먹은 얼굴로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약만 더 늘리면 괜찮아질까요? 저는 말없이 호철님의 손을 잡고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지금은 약에만 기댈 때가 아닙니다. 저와 함께 약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길을 넓히는 생활부터 같이 시작해 봅시다. 우리는 그날부터 약속을 했습니다. 저녁 7시 이후로는 흰 밀가루 음식과 달달한 간식을 완전히 끊기로 말입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뒤에는 반드시 가게 앞 계단을 10번 오르내리기로 했습니다. 처음 2주는 정말 힘들어 하셨습니다. 분식집 마감 후에 먹는 야식의 유혹이 가장 큰 고비였지요. 그럴 때마다 호철님은 가게 뒤편 골목을 10바퀴 돌고 들어와 시원한 물 한 컵으로 허기진 입을 달랬습니다. 그렇게 8주가 지났을 때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호철님의 혈압이 120대 후반으로 안정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세상이 맑아졌다고 했습니다.
안저 재검사에서 미세출혈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날 호철님은 어린아이처럼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밤하늘의 별이 다시 또렷하게 보입니다. 6개월 차에는 헐렁해진 허리띠를 한 칸 줄였고 우리는 상해 끝에 혈압약을 한 단계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호철님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약이 저를 구한 게 아니었군요. 제 습관이 약을 쉬게 만들어 준 거네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은 브레이크이고 습관은 엔진입니다. 브레이크만 계속 밟고 있으면 차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여러분의 엔진에 좋은 기름을 넣어줄 때입니다. 호철님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혈관을 망가뜨리는 나쁜 습관들을 하나씩 점검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4장. 혈관을 망치는 5가지 습관, 이렇게 고칩니다. 우리의 혈관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무서운 습관들이 있습니다. 마치 집 기둥을 갉아먹는 흰 개미처럼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느 순간 우리 몸을 와르르 무너뜨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흰밥과 흰빵 그리고 달달한 음료를 입에 달고 사는 습관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우리 피를 끈적하게 만들어 혈관길을 좁히는 1등 공신입니다. 두 번째는 운동이라고는 숨쉬기 운동밖에 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피가 온몸을 힘차게 돌아야 하는데 가만히 앉아만 있으니 피가 고여 발목이 붓고 말초혈관이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흡연입니다. 담배 연기 속의 나쁜 성분들은 혈관을 꽉 조이는 고무줄과 같습니다.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버리게 만들지요. 네 번째는 딱 한 잔만이 어느새 2잔, 3잔이 되는 음주 습관입니다. 술은 혈압과 기름 수치를 순식간에 끌어올립니다. 마지막 5번째는 부족한 잠과 과도한 스트레스입니다. 우리 몸이 온종일 긴장 상태에 있으니 혈관 역시 쉴 틈 없이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혹시 이 5가지 중에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단 하나씩만 바꿔나가면 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딱 2층만 이용해 보세요. 전화 통화를 할 때는 제자리에 서서 가볍게 걸어보세요. 텔레비전 광고가 나오는 동안 스쿼트 20개를 해보는 겁니다. 입이 심심할 때는 과자 대신 견과류 한 줌과 방울토마토 몇 알로 바꿔보세요. 이런 작은 성공들이 매일 반복되면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노력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것이지만 때로는 혼자만의 의지로는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제 아버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5장. 가족 이야기 아버지의 누런 운동화. 제가 막 의사 가운을 입기 시작한 인턴 시절의 일입니다. 당시 제 아버지는 고혈압의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아들이 의사인데 아버지가 아프다는 사실이 저는 부끄럽고 조급했습니다. 그래서 식탁에 마주 앉을 때마다 잔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아버지, 제발 짠 것 좀 줄이세요. 밥은 반 공기만 드셔야 합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희미하게 웃으실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아버지는 뒤축이 다 닳아 누렇게 변한 낡은 운동화를 신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잠결에 그 모습을 본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아버지를 뒤따라 나섰습니다. 아버지는 동네 나지막한 야산을 오르고 계셨습니다. 제가 따라온 것을 아셨는지 아버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승아야, 아들아. 나에게 어려운 의학 용어로 빼곡한 표를 만들어주기보다 그저 아무 말 없이 내 옆에서 같이 걸어주면 좋겠구나. 저는 그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사로서의 지식만 앞세웠지 아들로서 아버지의 외로운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20분, 저녁에 20분.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을 쓰고 나란히 걸었고 눈이 오는 날에는 동네 체육관의 트랙을 말없이 돌았습니다. 저는 의사였지만
그때 처음으로 생활이 약이 되는 기적 같은 풍경을 제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아버지의 혈압은 150대에서 130대로 내려왔고 공복 혈당은 110대에서 안정적인 두 자릿수인 90대로 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밤에 깊은 잠을 주무시기 시작했고 새벽 기상이 가뿐해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그해 겨울 아버지의 누런 운동화는 밑창이 완전히 갈라져 더는 신을 수 없게 되었지만 우리 부자의 표정은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가족이 옆에서 손을 잡아주면 꾸준함은 더 이상 힘겨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따뜻한 약속이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집에서 장비 하나 없이도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만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6장. 딱 하나만 운동, 프로토콜, 장비, 영원, 효과 확실. 운동은 피를 온몸에 한 바퀴 힘차게 돌려 혈관을 시원하게 씻어주는 청소 시간과 같습니다.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장 좋은 운동은 바로 우리 집 문 밖, 동네 골목에 있습니다. 바로 빠르게 걷기입니다. 그냥 어슬렁어슬렁 걷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를 부르기는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속도로 걷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 30분에서 40분, 일주일에 3번만 걸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심장은 기분 좋은 자극을 받아 튼튼해집니다. 여기에 근력 운동을 조금 더하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 들어온 혈당을 쏙쏙 저장하는 창고와 같습니다. 근육량이 늘어나면 혈당을 보관할 창고가 넓어지는 셈이니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지요. 의자를 잡고 하는 스쿼트나 벽에 등을 대고 하는 팔굽혀 펴기처럼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을 화요일과 토요일 딱 이틀만 10분씩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식후에 움직이는 습관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30분에서 90분 사이 가볍게 동네를 한 바퀴 돌거나 아파트 계단을 10분 정도만 올라보세요. 혈당이 가장 높이 솟구치는 시간을 공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무리하면 반드시 탈이 납니다. 운동의 목표는 어제의 나보다 딱 한 걸음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등이니 조금이라도 아프면 즉시 멈추고 쉬어야 합니다. 꾸준함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간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 후 8시는 무조건 운동 시간이라고 정해두면 뇌는 저항 없이 그 약속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진심을 이야기하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한 긴 이야기는 어떠셨습니까? 혈관은 우리 삶의 길과 같습니다. 길이 깨끗하고 뻥 뚫려 있으면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듯 혈관이 깨끗하면 우리의 하루는 가볍고 활기가 넘칩니다. 저는 평생을 외래 진료실과 답답한 병동을 오가며 수많은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약은 분명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를 구해주는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한번 좁아진 길을 다시 넓히고 굳어진 길을 다시 탄력 있게 만드는 궁극적인 힘은 알약한 알이 아니라 생활 속 작은 습관에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너무나 확실히 압니다. 오늘 우리는 복잡한 의학 숫자 대신 쉬운 그림으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혈관은 수도관이고 알록달록한 채소와 베리류는 그 관을 닦아주는 수세미입니다. 통곡물의 끈끈한 섬유질은 기름때를 잡아 내보내는 스펀지이며 등 푸른 생선과 좋은 기름은 관벽에 부드럽게 칠하는 윤활유입니다. 그리고 운동은 이 모든 길 위로 맑은 물살을 시원하게 흘려보내는 펌프의 역할을 하지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가족이 잡아주는 따뜻한 손은 그 어떤 명약보다 강한 힘으로 꾸준함을 지켜줍니다. 혹시 실패할까봐 두려우신가요? 괜찮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진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빨리 털고 일어나 되돌아오는 힘입니다.
어쩌다 달달한 간식을 드셨다면 자책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시원한 물 한 컵을 드시고 다음 끼니를 조금 더 건강하게 챙기면 됩니다. 피곤해서 하루 운동을 빼먹었다면 잠들기 전 의자를 잡고 플랭크를 1분이라도 하면 됩니다. 기록은 언제나 솔직하게 하되 비교는 다른 누구도 아닌 어제의 나와만 하십시오. 이렇게 딱 2주만 지나도 아침에 손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것이고 8주가 지나면 혈압 수치가 변하기 시작하며 어떤 분은 의사와 상의하여 약을 줄일 수 있는 기쁨의 기회를 얻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반드시 해내실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혈관은 주민등록상의 나이가 아니라 습관의 나이를 먹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디딘 작은 한 걸음이 내일의 건강한 혈관을 만듭니다. 그러니 약속해 주십시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으로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댓글로 내가 내일부터 당장 바꿀 한 가지를 적어주세요. 저 정혜승이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길동무가 되어 직접 응원의 답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